만들어드릴 핫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요. 여러분의 10시를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오전장이 열리고 10시가 되면 조금 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께 오전장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분석해드리고 투자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서 자양강장제 같은 핫텐으로 새롭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의 10시부터는 지치지 않은 여러분의 에너자이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핫텐 처음 출발하는 오늘 이제 10월 증시를 하루 앞둔 날이 됐습니다. 미국 예산안 처리 문제가 현재 시간으로 30일 자정 마감 기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7년 만에 정부 패세냐 긴장감은 이번 주 초반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월요일장인 코스피 하락 출발한 이후에 20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짧게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장 그리고 길게는 10월 한 달 4분기 전망까지 미리 내다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의 10시 핫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탑10 첫 시간인데요. 이 장 시작과 함께 수많은 종목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종목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지 고민이시죠? 이 탑10과 함께 하시면 그 전략 꼼꼼히 세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탑10 함께 하시죠. 네, 탑10 10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위는 한국가스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신주 인수권 가격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이 주가도 함께 변동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 신주 인수권 물량 거래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2% 가까이 빠지며 56,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9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위는 블루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 액세서리 성장세에 힘입어서 오늘은 하락 반전을 했는데요. 이 블루투스 액세서리 제품인 스트레오 헤드셋 판매가 늘어나면서 올 하반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2%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1,7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은 S1이 올라와 있습니다. S1은 종합보안업체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국내 시장 지배력 바탕으로 가정용 보안시장 개화에 따른 꾸준한 매출 성장과 원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0.1% 가까이 빠지며 6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위에는 삼성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익 안전성이 레벨업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하반기에 또 완공 예정인 베트남 휴대폰 공장의 추가 매출 성장이 토대로 이 신규 사업 등의 기대감 덕분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0.4% 빠지면서 85,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6위 살펴보겠습니다. 6위는 현대, 미포, 조선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현 선시장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선박 수주가 늘고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조선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1.88% 빠지면서 15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수 수요 증가세가 향후 2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LG화학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가 공시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 3년간 연간 11%의 상승 흐름과 수익 성장성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1% 가까이 빠지고 있네요. 31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4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상신 브레이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국 자동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전망이 기대가 되고요.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0.64% 오르면서 6,3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3위는 뮤닉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 기대감에 지난주부터 계속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름엔 제습기, 겨울엔 에어워셔로 라인업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친환경 가정 브랜드 이미지를 잘 구축하고 있는데요. 0.71% 상승하면서 9,87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위에는) CJ CGV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국 사업 확장으로 기대감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중국발 훈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3분기 실적 개선과 함께 사상 최대 관객수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1.58% 하락한 55,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탑10 1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1위에는 옵트론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갤럭시 노트 3의 부품이 공급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또 보급형 모델 수요 증가에 따른 수익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0.38% 오른 13,8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탑10과 함께 하실 분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10종목 선정해 주셨는데요. 빠르게 전략 설명해 주시죠. 네, 옵트론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등에 활용되는 광학 부품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특히 갤럭시 노트 3에 지금 블루피터 공급하게 되면서 그 기대감에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보급형 제품 확대에 공급되면서 이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도 부품주 중에서도 고성장세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02억 원, 영업이익 141억 원, 큰 폭으로 지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들, 기관들 동반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 접근하셔도 유효할 것으로 보고 오늘 고 제시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CJ CGV인데요. 3분기에 전국 관람객 수가 최다 기록 경신하고 또 중국, 베트남 이런 해외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확장되면서 따른 이익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향후 성장성까지 확인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고 제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위닉스인데요. 지금 올여름의 히트제 상품인 제습기에 이어서 지금 신제품인 에어워셔로 전체적인 가전 브랜드 업체로서 입지 굳히고 있는데 위닉스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어워셔가 제습기 시장보다는 2, 3년 정도 뒤쳐져 있는 모습이지만 향후 성장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내년도 매출액은 3,523억 원, 영업이익도 426억 원 달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성장했지만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영업이익이 거의 10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트라이한 이후에 장기적으로도 52주 신고가 경쟁 가능한 시점 아닌가 이렇게 보고서 오늘 고 제시드립니다. 네, 탑10 상위 세 종목 옵트론텍, CJ CGV, 위닉스 꼽아주셨는데요. 이 고한 세 종목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있다면 하나만 골라주시죠. 네, 오늘 세 종목 중에서는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옵트론텍이 향후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갤럭시 노트 3 그리고 기존 보급형 제품 확대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 매출액 증가폭이 가장 크게 기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들 동반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일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갤럭시 3가 출시 대비에 따라서 같이 동반 선상이 기대가 된다. 옵트론텍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있지만 진정한 투자 멘토를 찾기는 참 어렵죠. 네, 그래서 핫한에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주식 인생 30년 동안 많은 분들의 투자 멘토가 되어오셨던 분인데요. 토러스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의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국선생의 일취월장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승조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매주 월요일 함께 할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예정된 경제지표 일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월 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경제지표 일정들 그리고 다양하게 지표 일정들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이번 주 어떤 일정들 예정돼 있는지 먼저 화면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10월 이제 시작되게 되잖아요. 네. 월 말 그리고 월 초가 되면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 또 부채한도 상한 협상도 이제 17일 정도 예정이 돼 있고 당장은 또 내년 예산 처리 문제가 미국에서 예정이 돼 있죠. 네. 30일 자정이면 마감 시한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처리가 되지 못한다면 17년 만에 미국 정부는 정부 폐쇄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 화면에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주에 예정이 된 중요한 일정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월요일인 오늘에는 오늘 밤에 예정이 돼 있죠. 유로존에서 9월 PMI 제조업 속보치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9월 PMI 서비스 속보치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또 발표가 될 건데요. 중국의 9월 HSBC 제조업 PMI 속보치도 예정이 돼 있는 네,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날인 1일에는 미국의 9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또 예. 중국의 9월 제조업 PMI, 중국 경기 본격적인 회복이 일어날지도 주요 관심사가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 일정 확인해 볼까요? 22일 정책회의, 통화정책회의 예정이 돼 있고요. 미국에서는 9월 ADP 취업자 변동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뭐 있나요? 네, 또 이어서는 4일에는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요. 뭐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는 하겠지만 또 일본과 유럽의 경제 또 정책에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네, 3일도 살펴봐야겠죠. 네. 목요일에는요, 미국의 8월 제조업 수주, 그리고 9월 ISM 비제조업 지수, 그리고 9월에 4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에서 확인해 봐야겠고요. 유로존으로 넘어가면 8월에 소비 판매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고용 지표에 따라서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4일 발표되는 비농업자 부분 고용자와 또 9월의 예. 실업률 또 제조업 PMI까지 눈여겨봐야 될 텐데요. 당장은 중국의 HSBC PMI가 51.2로 잠정치를 보이는데 예. 중국 경기 본격적인 회복세를 좀 네.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대표님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가 가장 영향력 있게 지켜봐야 할 일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일정대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내일 미국 그 예산안 문제 때문에 정부가 폐쇄되면 그거 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충격파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 경제 지표로 시장의 변동성이 결정되려면 일단 24시간 조금 남았는데 미국 영방 정부가 17일 만에 잠정 폐쇄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는 변동성이 한 다우지수는 15,000을 깬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영향력으로 우리 지수 변동성은 한 3% 정도는 열어놓으세요. 그러면 지금 한 1990이니까 3% 정도 변동성이면 한 30에서 50포인트를 흔들 수가 있는 에너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 변수 보시고 이게 잘 풀렸다 하면 이제 경제 지표는 10월 1일과 10월 4일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시각의 접근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좋게 나오면 양적 완화 축소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오히려 지금 경제 지표는 저는 뭐라 그럴까 이걸 뜨뜻미지근하게 표현할까요? 너무 좋게 나와도 안 되고 너무 나쁘게도 나오지 않은 그냥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만 나왔으면 이 시장은 우리는 1980과 2020에서 종목 순환으로 자체적인 순환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너무 좋게 나오거나 너무 나쁘게 나오면 또 거기에 따라 다우지수 변동성이나 양적 완화 또 부채 한도 여러 가지 노이즈가 걸로 또 확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그래서 전체적인 요번 시장의 변수는 저는 주 후반 그러니까 요번 10월 3일 휴일 지나서 4일 날 고용지표와 삼성전자 실적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그 재료가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마디를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다우지수는 일단 미 정부가 폐쇄됐을 때 저는 직전 저점까지 공격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고점 찍고 15,700 찍고 지금 조정인데 15,200 수준인데 여러분들 이 그래프 보시면 14,500과 14,700이 계속 쌍바닥 지지했던 라인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빠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그때 중국 상해 증시도 지금 미리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2150인데 여기서 100포인트 변동성 준다라고 보겠습니다. 2560까지 빠진다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 지수의 최고 변동성은 1950까지 열어놓겠습니다. 그러면 선물 기준으로는 지금부터 여러분들 요번에 선물 기준으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5포인트를 한 호흡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 요번에 267에서 쌍봉을 줍고 그동안 10일 동안은 5포인트 빠진 선에서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지금 전체적인 시장 에너지는 코덱스 레버리지나 그 파생 시장을 갖고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사줘도 그 에너지라든지 이 변화를 읽어내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 매매의 축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267에서 5포인트를 빼면 얼마죠? 262와 262.5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9월 12일부터 현재까지 밑으로 빠지면 땡기고 하는 이 라인의 접점이 962와 962.5입니다. 오늘도 여기 공격하고 나서 되돌림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라인이 깨고 내려가면 그 다음에 5포인트를 빼십시오. 그러면 얼마죠? 257 라인이죠. 이게 종합주가 지수로는 1950과 1970 정도 라인이 될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 현대차와 코덱스 레버리지와 모든 게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물줄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삼성전자 실적 노출 이후에 외국인들이 바람의 방향이 프로그램 매매와 파생시장에 연동해서 바뀌는가 이걸 읽어내는 게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번주 이 시간 통해서 얘기해드렸는데 계속 리스크 관리를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주도주 물주기가 서서히 바뀌는 게 어느 쪽으로 되는지 체크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요번 9월 말 10월 달에는 이러한 정치적인 변동성이 우리 시장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많고 그게 오늘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무엇보다 예산안 처리 문제를 비롯해서 부채 한도 상한 증액 문제까지 10월에 여러 가지 미국의 정치적 이슈들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굉장히 시장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맥점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10월 4일이면 삼성전자가 실적 예비치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제 10월 하면 3분기 실적 시즌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추석 전에는 그게 기대식감이 있었었거든요. 예. 한 10조 넘어서 한 10조 2천억에 10조 5천억. 그리고 뭐 아주 좋게 보는 사람들은 11조까지 봤는데 네. 추석 지나고 나서 싹 바뀌었어요. 10조 언더가 됐어요. 예. 대부분들 9조 5천억에서 9조 8천억. 예. 이게 보이지 않게 환율 부분이나 생각지 않게 그 TV 부분에서의 매출 부분과 요게 좀 마이너스적인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유럽 쪽이 나쁜지 미국 쪽이 나쁜지 모르겠지만 뚜껑 여러분 보겠지만 네. 그게 전체 시장을 짓눌러요. 그래서 삼성전자 맥점이 132만 원을 제시해드리겠고 제가 이 데이터를 샘플링하면서 하나하나씩 좀 중요 포인트를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만 집중적으로 사갖고 우리가 이 데이터는 친근하시죠. 6월 26일과 9월 20일에 300만 주에서 지금 3,900만 주까지 늘어나면서 피라디비딩 기법으로 26,000원에서 33,300원까지 SK 하이닉스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X축, Y축으로 그려갖고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9월 16일 날 추석 전에 이미 삼성전자는 142만 원을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사이에 SK하이닉스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IT에서 순환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24일 날 저점 찍었던 자리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만 8천 원입니다. 요거를 이번 주에 깨고 내려가면 이거는 컨센서스 보다 더 나쁜 에너지가 삼성전자 실적 노출에서 나올 거다. 그러면 121만원과 142만원의 중간값을 깨고 내려가는 공식이 나오고 만약에 시장이 더 하락으로 확대되면 그동안 삼성전자 쉴 때 SK하이닉스 올랐던 이 에너지마저 같이 꺾여 내려갈 때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3만원 선을 데드라인을 설정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제가 26,000원대 SK하이닉스 악재 나오더라도 우시 뭐 불공장 중국의 우시에서 공장이 화재가 나도 오히려 매수하십시오 했다면 지금은 5대5 전법으로 50% 팔아갖고 LG 디스플레이를 바꾸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순환 사이클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만 샀습니다. 지금 1억 6천만 주 에너지로 매수했는데 이거 1억 5천만 주를 깨고 내려가면 이제는 스위칭 되는 겁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거를 청산 들어간다는 거니까 이 코덱스 레버리지는 12,000원 선을 데드라인 선 잡고 이걸 지지해줘야 상방 에너지가 유지되는 거지.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가면 이 쌓았던 이 물량이 거의 반 정도는 줄을 거다. 여러분들 한 7, 8천까지 줄을 때까지 거의 이것도 500원 단위로 꺾여 내려가갖고 최대 11,000원과 11,200원까지는 흔들었다 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덱스 레버리지도 중심값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9월 12일 날 12,465원과 8월 22일 날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1,838 찍었던 자리에 코덱스 레버리지가 1,1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딱 중심값이 11,200원대입니다. 요거를 공격하는지 여부를 10월달 내내 확인해 주시면서 전체적인 밴드를 설정해 놓고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프로그램 매매 에너지를 삼성전자 133만원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11,200원. 근데 그거 확인하면 이미 늦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확인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12,000원 선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코덱스 레버리지 누계 수량이 1억 5천만 주를 깨고 내려가면 이제는 계속 샀던 거를 청산 들어가는 그림자 매매가 또 파생시장의 롱숏 전략이 응용이 되니까 그 포인트를 같이 연동하셔서 대응하시고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 이 중심가 132만 원을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맥점은 어디냐? 이 장이 상승장으로 다시 통행하려면 137만 원이 저항이 되면 안 되고 지지로 바뀌는 에너지가 이 삼성전자 실적 노출되고 나와서 나와야 됩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실적 노출되고 나서 이 132만 원 깨고 내려가면 10월달 장은 9월달하고 정반대의 장이 나온다. 예. 그러면 10월 말을 바닥으로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예산안 처리 문제가 이번 주 초반에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의 지명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금요일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예비치까지 공개가 되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 132만 원 지지되는지 여부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코스피 이번 주 예상 밴드예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9월과는 다른 10월이 진행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9월 한 달은 우려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잘 갔던 코스피입니다. 그렇다면 10월 한 달은 반대로 보시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 그리고 한 달간 10월 한 달간의 예상 밴드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태조 파악하는 기점이 저는 10월 4일부터 8일 코스. 네.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제 맥점 코덱스 레버리지 12,000원, 삼성전자 137만 원이 저항해라 지지. 이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삼성전자 실적 노출에 다시 상승 에너지가 가미되면서 뭔가 모멘텀을 줘서 한 2050까지 열어놓는 장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거의 30% 확률밖에 안 봅니다. 70%는 오히려 1950을 열어주십시오라는 개념으로 체크하는 게 10월 달에는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정치적 리스크가 갑자기 그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이태리라든지 그리스라든지 그다음 미국의 또 재정 절벽 문제, 그다음에 또 정부의 또 잠정 폐쇄 문제 이런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한국입니다. 네. 오히려 여러분들 시리아가 굉장히 평화 협상을 가고 이란하고 미국이 거의 30몇 년 만에 정화 통화도 하고 이게 보이지 않게 러시아의 입김이 작용됐고 푸틴 대통령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북극곰이 들어와서 만약에 중동 문제가 평화되면 작용 반작용으로 오히려 한반도 중심으로 노이즈가 일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노이즈가 났습니까? 이상거적 연기됐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영변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뉴스에 로즈 고텔 멜러 이름도 굉장히 힘듭니다. 약간 독일계 미국인인 분 같은데 이분이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차관으로 임명하셨는데 완전한 매파입니다. 아주 강력한 매파예요. 그러면 이 매파가 득세하면서 영변 핵 문제를 거론하고 이 문제의 노이즈가 상당히 또 외국인들의 헤지펀드 롱숏 전략으로 영향을 줄까봐 또 이게 걱정이에요. 네. 그래서 시리아 문제의 평화적 부분은 작용반작으로 한반도에 또 10월 달에 노이즈로,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의 변수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같은 바람으로 불어닥칠 때에는 오히려 9월하고 정반대의 상황. 그거를 어디서 확인되느냐?
완전히 위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네. 오히려 공격 당할 때니까 외국인들이 거의 하루 만에 조 단위로 매도하고 네. 그래서 이게 왜 매도하죠? 이런 상황일 때 이미 노출이 될 겁니다. 그거를 리스크 관리를 한 10월 5일에서 8일 정도에 네. 그 코스에서 이 동태적인 정치적인 변수 그러니까 실적만 보아도 안 되는 시장이 10월 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달 밴드를 좀 굉장히 넓게 비겠습니다. 네. 좁게는 2020에서 1950 네. 그러니까 1950과 2020의 밴드가 10월달 상한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나쁜 것만 계속 집중되면서 그동안 이제 외국인의 그 8, 9조 매수가 한 3조에서 5조 매도로 바뀌는 시나리오가 될 때는 네. 그걸 하단을 좀 넓히겠습니다. 네. 한 네. 1900에서 1920까지. 네, 이렇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비 한 100포인트 빠진다. 그거를 누가 결정하느냐? 정치적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의 한반도 변수에 연동해서 헤지펀드 롱숏 전략의 흐름에서 삼성전자 현대차를 그동안 쭉 올라왔던 거를 스위칭 전략으로 바꾸는지 이거를 아까 얘기한 선물 맥점 262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12,000원 이거 깨면 그다음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풍량이 바뀌어서 그다음에 설상가상으로 계속 뭐라 그럴까 나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단식으로 공격당하는 그런 형태를 5포인트 진폭으로 체크할 선물 5포인트 코덱스 레버리지 500원 삼성전자 5만원 이러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잡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2020에서 2050을 가려면 반드시 지지선을 형성하고 삼성전자가 기대치보다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유지되면서 네. 강한 에너지가 나와야 되고 거래량 증가하면서 프로그램 매수와 그다음에 현물 매수가 계속 더 돼서 한 3조에서 5조 더 들어와야 됩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단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스피 10월 예상 밴드를 1950에서 2020으로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10월의 정치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3분기의 상승 탄력을 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상 밴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3분기, 4분기요? 4분기까지 4분기도 그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연말 장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수 밴드는 박스로 갇힌 상태에서 롱숏 전략만 좌우되는 시장이지 우리 시장 한반도 중심으로 강한 랠리가 나오려고 그러면 예. 그레이트 로테이션 개념으로 중국과 우리 쪽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지금 거의 제가 외국인들 그 매매 규모의 마디를 얘네들도 5조가 한 바스켓을 보면 예. 지금 거의 19, 8, 9조 그러면 두 번째 바스켓이 완성돼 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이제는 비유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5조 정도의 바스켓이 두 번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10조가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가 13,500원 가고 우리 지수는 한 2,150까지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해 증시가 2,500에서 3,000으로 가는 에너지가 열려야 돼요. 근데 그게 11월 달에 정협에서의 그 청장 정책 속도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중국도 지금 보이지 않게 내부 권력 투쟁의 속도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보스라이 재판 다음에 이제 좀 마무리될 줄 알았더니 서울병 얘기 나오고 아직까지 뭔가 교통 정리가 안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포인트를 조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번 10월 달뿐만 아니라 4, 4분기 연말까지 이 밴드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냥 1950과 2050 밴드. 다만 걱정되는 거는 이 1950을 강하게 지지해주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예. 근데 이게 매도로 수익증되면 하단 밴드를 조금 더 여기서 50을 더 내리는 이런 과정으로 4, 4분기까지 보겠고 그러면 뭐냐? 종목을 잘 찾아야 되는 게 네. 4, 4분기 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10월 한 달간의 분위기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보십니다. 1950에서 2020까지를 예상 밴드를 보셨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 조금 자세하게 전망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은 조금 주춤한데 네. 지금까지 최장기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환율도 좀 짚어봐야겠어요. 지금 딱 해답 적어주셨네. 네. 환율이에요. 네. 뭐 간단히 얘기해서 외국인 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0원 단위당 3조에서 5조 더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그럼 1970에서 60 가려면 3조에서 5조 매수가 돼야 되니까 외국인 매수가 10조가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걸로 1080 하루 만에 10원씩 위로 튀는 날이 갑자기 생기거나 네. 이러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스위칭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열어놓냐면 환율 1,100원 돌파합니다. 그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인들 여러분들 현물이나 선물 합해서 조 단위 매도를 갑자기 구경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스위칭 됐다는 얘기니까 이런 것들을 외국인 수급 관계를 동태적으로 지정학적 변수나 외부 변수가 나올 때 10월 달에 실적과 연동된 재평과 정치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실질적으로 10월 5일과 8일 코스에 환율 변수가 예를 들어서 1080원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리스크 관리하십시오. 수익 난 건 현금화 시키시고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것들은 현금화 시키시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현대차의 실적 노출 이후에 바닥을 찾아내는데 주력하시고 그러면서 종목장을 그동안 못 간 게 뭔지 그 못 간 것 중에서 못 간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실적이 우상향되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은 10월 달은 내수주장 같아요. 코스닥 종목장 같고. 네.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는 종목장을 체크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개념으로 해서 또 IT 핸드폰 부품에서 플렉시블 테마 이런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플렉스컴이라든지 SNU라든지 그다음에 테라세미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4, 5월 달에 굉장히 좋았고 반대로 지금은 급락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4월 달 기억하시면 지금 말한 이 IT 부품주가 주도주입니다. 스몰캡 하십시오. IT 부품주하고 그때 자동차가 18만 원대고 대형주가 굉장히 바닥에 있던 때 중국 관련주, 경기 민감주들이 대부분 다 바닥이었거든요. 그게 4, 5개월 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게 또 바뀔까봐 그걸 확인하는 게 10월 달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실적에서 우상향되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물주기가 보이는데 약간 실적 우상향되는 게 이제 컨텐츠 내수주들, 모바일 핸드폰 부품주들, 그 다음에 또 모바일 게임이나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중국 내수주들. 요번에 중국 국경절 휴일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 우리나라 헬스케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게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머릿속에 두시면서 일단 10월달 장을 조절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IT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보고 싶은데요. 삼성전자가 좀 주춤하는 사이 SK하이닉스가 3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아까 SK하이닉스는 3만 원 깨면 안 된다. 네. 그리고 32,000원을 최저 목표로 한다. 그러면 지금은 3만 원 수준이니까 50% 팔고 지금 보여드리는 LG 디스플레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애플 연관하고 오히려 세상이 바뀌었어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26,7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만원짜리 팔아갖고 26,000원짜리 사면은 물량 더 사지 않습니까? 요 시소를 잘 이용하시고 아니면 IT 부품주의 플렉스컴이나 테라세미콘 이제는 3, 4분기 실적 4, 5월 달 꼭지 치고 나서 급락한 종목 중에 오히려 수렴되는 종목. 그런데 플렉시블이라든지 실적이 이제 3, 4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하고 그동안 이게 빠진 게 오히려 너무 과민 반응했어. 이런 패턴의 종목별 차별화 전략의 순환이 이제 IT 핸드폰 부품이라든지 관련된 모멘텀으로 나올 것 같다. 그래서 10월달 화두는 IT의 선순환이 나오느냐. 그것도 이제 플렉시블 모멘텀과 IT 핸드폰 부품 이런 것들 모멘텀을 그리고 대장주가 붕괴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32만 원을 지지하는 선에서 이런 종목들의 선순환이 나오는 걸 보는 게 이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겠죠. 우리가 IT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IT 섹터의 선순환 장세가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엔 상품 가격 동향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상품 가격 동향은 전 중국 경기 소비 민감 여러 가지 중국과 연동돼서 전체적인 세계의 경기가 진짜 돌아서느냐. 네. 지금 발디고님 지수가 굉장히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네. 우리가 전에 분석했을 때가 그 900에서 1100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지금 2100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더블 이상 올랐는데 이 구리 가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가격. 여러분들 구리 가격 보시면 200일선은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대신 50일선은 지지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 6월 달에서 8월 달에 3.0불 수준은 다중바닥격으로 지지해주고 200일선이 3.3불 수준입니다. 이거를 돌파해 주느냐 읽어보고 여기에 연동해서 고려 아인이라든지 풍산의 주가를 같이 연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 관련주에서 그동안 올랐던 화학,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삼성 SDI,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 LG화학 이런 종목들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오히려 현금화 시키는데 주력하시고 그 다음에 인제 풍산 고려아인이 이 빨간 색깔의 구리가 올라가 주면서 같이 따라가 주는가 읽어내는 게 이번 10월 달 장에 11월 정액까지 한번
소비주 외에 소재주에서 뭔가 모멘텀을 줘야 중국 상해 증시가 크게 안 빠지고 선순환이 되는다를 읽어낼 수 있는, 그리고 진짜 발틱 운임지수만 간 게 아니라 이제는 구리 가격도 경기가 돌아선다는 확신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품과 달러 간의 인덱스의 대체 수요가 아닌 경기가 증가하는 과정, 그러니까 돌아선다는 확신에 의한 수요 증가로 가면서 200일선을 반드시 돌파해 주는 걸 10월달 확인해야 되니까 요거를 연동해서 풍산과 고려아연을 같이 박스 전략으로, 그래서 고려아연은 32만 5천 원과 34만 5천 원 박스, 풍산은 3만 원과 2만 7천 원 박스, 이렇게 보면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으로 체크해드렸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 그래프를 보시면 그동안 한 단계 올려놓고 제자리 뛰게 하고 있습니다. 요게 2단계 상승으로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목표 수익률은 10%입니다. 이런 쪽 라인들은 크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10%가 추가 랠리가 나와주느냐가 아까 구리 가격 200일선 돌파 여부와 연동됐고, 그거를 풍산과 연계해서 보시고, 그러면 여기서도 선순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올랐던 중국 경기 민감주에서 화학주, 철강주, 그 다음에 조선주, 이런 것들이 숨고르기 차익 조정할 때 대체 수요로 소재주에서 키 맞추기 순환이 나온다. 이러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는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벌써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전번에 저희가 이제 하이트 진로, 메일유업, LG 패션, 그 다음에 중국 관광객 오니까 파라다이스나 중국 소비주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매수해갖고 대응하십시오. 추석 전에 사놓고 추석 이후를 미리 생각하십시오 했더니, 여러분들 보시죠. 이 주가들이 그동안 우하향에 120일 밑에 하락했던 종목들의 LG 패션 그래프인데, 지금 120선은 치고 나가죠. 이게 이제 금요일까지의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벌써 이제 이런 쪽 섹터들, 중국 관광객이 오고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 중에 또 연관된 종목에서 CJ 제일제당, 또 하이트 진로, LG 패션, 이런 종목들, 또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주들, 카지노 관련주들, 벌써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 SM이라든지 또 게임, 모바일 게임주들, 이런 것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입니다. 이게 10월달 장에 주도주의 순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국 관련주에서는 중국과 연동된 경기 민감주 같다면, 저는 10월 달에는 중국 소비주들로 대체되는 시장이 10월 달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중국이 가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 정부의 변화, 그 다음에 또 10월 달에 정치적 변수, 그리고 실적과의 눈높이에서의 과정을 거의 10월 29일 날이 다시 FOMC인데 이때까지 확인해 가면서 주도주가 약간 좀 바뀌는 거. 그래서 소비주와 소재주로만 10월 달은 대응하자. 이런 전략으로 중국 관련주는 조금 압축해서 대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중국 관련주들, 소재주와 소비주로 10월 한 달간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주 조선 좀 궁금한데요. 네.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나쁘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적 나오기 전에 미리 선매도 하십시오라고 추석 전에 계속 강조해드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건설주 예를 들어 GS건설이 25,000원에서 4만원까지 갔거든요. 네. 근데 실적은 막상 3, 4분기 실적 열어놓고 보면 적자가 약간 축소되더라도 그 속도라든지 이런 게 좀 커버되고, 또 현대건설도 55,000원에서 65,000원까지 갔거든요. 저는 현대건설이 6만원을 붕괴한다라고 봅니다. 실적 나오면. 그러니까 다음 눌림목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건설주나 또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지수 인덱스가 14% 올라갈 때 거의 3배, 4배 이상 올랐습니다. 6월달 바닥에 현재까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차익의 이격 조정이 필요하니까, 이러한 그동안 그 인덱스 13% 오를 동안 4배, 5배 올라간 종목들은 10월 말 정도 되면 이런 종목들은 그 초보다는 중순에서 말에 다 잡혀 있습니다. 자동차도 말에 잡혀 있고요. 그러니까 실적 확인하시고 그때까지는 옆에도 가지 마십시오. 그냥 흘러 보내셨다가 실적 노출 이후에 4, 4분기 컨센서스를 보고 다음 전략을 수립하는데 총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오히려 미리 선조정한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아. 마치 GS건설이 25,000원, 3만원대 적자 심화됐는데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어. 삼성 엔지니어링 8만원까지 7만 급락했을 때 상황, 이런 거와 비슷한 종목들을 지금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이미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 준 것들은 오히려 저는 계속 흘러내릴 거다. 그래서 GS건설 기준으로는 저는 아직도 10% 더 빠진다라고 보겠고요. 현대건설의 아주 중요한 라인을 58,000원과 6만원 선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10월 말, 즉 양적 완화
축소가 실행된 이후에 보세요. 전에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연기되면 이건 더 늘어질 겁니다. 예.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이. 그런 감각으로 조선, 건설,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은 그 부분을 체크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실적과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또 확산이 되니까 이 부분이 저는 10월 달 장을 우리를 머리를 쥐가 아프게 할 거다. 이렇게 쥐가 나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엔 정치적 돌발 변수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미국 정치권이 다음 달 17일까지 부채 한도 협상 증액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 미국은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미국 정치적 변수에 의한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월에는요. 그걸 이미 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시작인 것 같고. 그러니까 잠정 폐쇄됐을 때 상황을 전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3% 정도 변동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과거의 사례가 95년도에 클린턴 정부 때 있었습니다. 그때 빠지고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번에도 빠지고 오를 거다라고 보는데 오를 때는 저는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빠졌을 때 상황과 오를 때 주도주가 바뀔 것 같은 게 문제예요. 네. 그게 문제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유로화 동향을 지금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미국이 리스크가 확산됐을 때 달러와 유로화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유로화가 강세로 돼야 우리 시장은 좋습니다. 중국과. 그러니까 그레이트 로테이션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 유럽계 외국인이 우리나라 팔아 하고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빼. 이걸 결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결정된다는 얘기는 유로화가 약세로 터닝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잠정 폐쇄되거나 미국이 노이즈가 심한데 상황 그렇게 되면 달러 약세가 되고 유로화가 강세가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실제 시장은 반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유로화가 약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 시장 쪽에 급격한 바람의 풍량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로화 동향을 미국의 정치적인 일정, 특히 10월 초와 10월 17일이 부채 한도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까지 유로화가 강세가 유지돼야 됩니다. 만약에 약세로 가면 돈이 변화가 됐다. 그러면 어디로 변화가 되느냐? 유럽 본토로 가든지. 지금 뭐 이태리가 노이즈가 돼서 연정 실패가 10월 4일에 결정될 텐데 이태리 연정이 연기가 되느냐, 실패가 되느냐, 요것도 체크하시고 유럽 본토로 빠져나가는지, 일본으로 가는지. 일본으로 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요게 이 일본 그래프가 N달러가 아베노믹스에서 제2단계의 100엔을 돌파하는 상황이 급격하게 나온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좋으려고 그러면 100엔을 돌파 못하고 이게 95엔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N이 100엔을 돌파하면 이것도 스위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하고 N달러. 그러니까 앞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걸 환율 갖고 읽어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중심으로 하는 게 영국이나 싱가포르나 홍콩 쪽의 헤지펀드들이 지금 그거를 가장 키포인트로 잡고서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바스켓 폭탄을 매도로 집중하는지 매수로 그대로 유지하는지가 이 환율의 변수에서 결정될 테니까 이 10월 달은 그래서 변동성장, 그것도 정치적 변수에 의한 흐름이 결정할 거다. 이렇게 하고 오늘부터 공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립니다. 네, 환율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정치적인 변수가 또 있을 텐데 유로화 약세 시장이 펼쳐진다면 우리 시장에는 바람의 풍향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중국 증시 분위기도 좀 궁금한데요. 네. 중국 증시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밴드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노출에 따라 다른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2050에서 2200에 갇혀 있을 거다. 네.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200을 돌파해줘야 우리는 방향성 우리 따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2150에서 지금 2270 고점 찍고 조정 중에 있는데 저는 2050까지 조정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를 확인하는 게 1, 2주 코스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변수는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치적 변수가. 네. 그래서 오늘부터 그 과정이 다만 그거를 외국인들이 본격적 매도로 언제쯤 스위칭하느냐가 삼성전자 실적 노출과 미국 잠정 연말 정부 문제, 그 다음에 17일 정도까지, 그러니까 10월 중순까지는요. 그래서 저는 지수 접근보다는 종목의 실적 네. 재편 과정에서 그동안 많이 빠진 것 중에 새롭게 움직이는 걸로만 압축하지 그동안 많이 오른 것들, 120일 이격이 높은 것들은 일단 현금화 시켜놓고 실적 노출 이후에 다시 한번 보는 그런 과정을 10월 달 정도 느긋하게 한번 한 달 구간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압축화시켜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앞으로 10월 한 달간 지수는 밴드에서 조금 답답한 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실적에 따른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사볼 만한 종목도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좀 정리로 해보신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내수주들 중에서 네. 이제 뭐 헬스케어 차바이오엔 정도, 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으면은 방위산업 관련주에서 그동안 빠진 종목이 있어요. 삼성테크인, 삼성테크인,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소식으로 하고 그동안 또 중국 내수주는 이미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단기적인 그러니까 추적 매매, 트레이딩 매매 이렇게 하고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은 한 템포 쉬십시오. 그래서 실적 확인하고 대응하시는데 한 10월 29일 FOMC 결과 노출될 때까지 좀 느긋하게 보시면서 이런 시소식 속도를 조절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볼까요? 삼성테크인 네. 이 그래프. 네. 삼성테크인 보시면 여러분들 그동안 그 7만 원대 꼭지 찍고 직전 저점 6만 원대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모양이 다른 것보다 나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성테크인 그래프를 같이 쫙 찍게 한다면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삼성테크인. 근데 방산주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여기서 빼십시오. 삼성중공업은. 이건 이미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매도하면서 C소식 롱적 전략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세력주에서는 여기서는 스페코하고 빅텍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페코 빅텍하고 그 다음에 또 북방 테마의 가스관이나 철도 이런 것들을 롱숏 전략으로 이렇게 합성해서 조절하면서 10월달 장을 응용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전략적인 과정을 체크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LG 패션만 봤는데 이 파라다이스 주가 한번 보세요. GKL 벌써 이미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흥분해갖고 오늘 막 이게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이런 것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눌림목 줄 때 사는 매매. 이미 바닥 찍고 121선을 치고 나가고 직전 고점 부근에 온 것들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눌림목 조정 때 사는 감각을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LG 패션, 하이테 진로, 메일유업 이런 종목들을 클러스터 만들면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우량주에서. 그러니까 CJ 제일제당 그다음에 또 엔터테인먼트 테마 종목들 이런 것들도 추격 플러스 때 사지 마시고 조정 시에 눌림목 매수하는 마인드로 하시면서 10월달 한 달 내내 속도 조절하는 감각으로 응용해서 약간 10월달은 주도주가 약간 색깔이 바뀌었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시장의 색깔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설명해드렸던 플렉시블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4월달 대비 반토막 돼갖고 5일선, 11일, 21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묶어본다면 SNU, AP 시스템, 테라세미콘 이런 종목들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0월달에 또 중국과 연동해서 보면 태양광 이제 풍력의 대장주에는 태용을 팔아갖고 OCI 머티리얼스나 OCI나 S에너지 이런 쪽으로 순환시키는 이러한 전략으로 여러분도 응용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승구 대표님과 함께 무국선상의 1초월장 코너 모두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 여러분께 인사드린 여러분의 10시 핫텐 여기까지입니다. 등시엔 핫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